자, 그런 이유로 구술하래. 무당이 구타라고 했으니까 사기인가? 근데 올바른 진단에 처방전이 굿이래. 분명히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하면 협박이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 이번 시간에는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굿. 이제 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 네. 무당이 굿하라고 하면 이 무당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용화당의 견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십시오. 자, 무당집에 갔더니 구술하래. 무당집에 가서 구술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겠죠. 자, 상문이 들어서 구태래. 신기가 있어서 구타래. 재수가 들어왔으니까 구타래.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구타래.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구타래. 또 뭐가 있을까? 안 하면은 부모가 죽으니까. 그렇지. 남녀지간에 뭐 합의를 해달래. 또 예탐도 있어. 뭐 여러 가지로 등등등 많죠. 일단 많다고 쳐. 자, 그런 이유로 구술하래. 무당이 구타라고 했으니까 사기인가? 자, 그러면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이사님한테. 네. 병원에 갔어. 진찰을 하고 나더니 수술을 하래. 사기꾼? 자, 무당집에는 눈에 안 보이는 나의 걱정거리를 갖고 갔어. 이 많은 거를 들고. 이 많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굿밖에 없어. 구타라고 그랬더니 사기꾼이래. 아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라는 양반이 당신 진찰을 해봤더니 당신 몸에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대. 이만한 뭐 혹이 있대. 이만한 뭐가 막혀 있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당신 수술해야 돼. 급하게도 수술하고 뭐 날 잡아놓고 수술하고. 아이고, 그 의사 놈은 사기꾼이네. 제가 3제 때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고 뒤틀리다 못해 막 꼬여. 그래서 병원에 갔어. 의사분이 뭐 큰 병원이라고 그런지 4명이 와서 사람 응급실에다 놓고 눌렀다 뺐다 눌렀다 뺐다. 나중에 너무 아파서 내가 그만 좀 하시면 안 되냐고,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주치의가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네. 간단하대. 간단하면 하시라고. 근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딸내미를 데리고 갔는데 서방님을 부르래. 네. 그래서 서방님 퇴근 시간이길래 불렀어요. 그러더니 서방님은 가시더니 뭐 사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응급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했어요. 의사분이 저한테 처음에 얘기할 땐 간단한 수술이다. 나중에 제가 그놈의 무슨 필로폰인지 뭔지 막 그 무통주사 맞고 나서 정신이 한 3일 만에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서방님 보호자한테 말하기를 CT가 반이, 사람이 오장육부가 창자가 많잖아요. 네. 반이 썩은 걸로 나왔었대요.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식구들 부르세요. 그래서 전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자, 근데 결론이 중요해. 결론.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다 구멍은 세 가운데나 냈거든요. 뽕뽕뽕. 세 가운데를 냈는데 썩은 창자도 없었고 구멍난 창자도 없었어요. 정말 이유 없는 수술을 했어요. 자, 의사 사기꾼이다? 아니요. 전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CT상으로 잘못 보였나 보다. 제가 그때 삼재였어요. 삼재였기 때문에 삼재댐을 죽는 것보단 수술하고 넘겼으니까 됐지 하고 진짜 넘겼어요. 네. 이름 있는 병원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아는 병원이고. 근데 이런 오판을 했을 때 나는 의사를 고소하지도 사기꾼이라고 욕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결과치만 놓고 보면 제가 의사한테 사기꾼 너 수술 잘못했어. 나한테 어쩌고 얘기할 필요 없죠. 나는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제 삼재가 제 목숨줄이 위태위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치고 나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똑같아. 무당이 가서 너 상문 있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할 때 진단 내린 거잖아요. 네. 진단 내렸을 때 당신네 집에 죽은 사람 없으면 오진이잖아. 네. 안 하면 되지. 근데 인양반이 죽으면서 내가 막혔어. 나도 내가 신기 있는 거 알아. 네 신기 때문에 네가 인생이 이렇대. 알아. 근데 그 무당이 그 말을 했어. 올바른 진단이죠. 근데 올바른 진단에 처방전이 굿이래. 비방으로 안 되니까 구타라고 했겠지. 자, 그러면 과연 이 무당이 내린 진단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손님이 생각했을 때 옳아. 그러면 올바른 진단이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이야. 많은 무당들 중에 옳은 양반도 있고 안 옳은 양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대부분 무당집에 갔을 때 진단을 내렸을 때 내가 생각해서 맞아.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반이 아유 미안하지만 너는 어쩔 수 없이 조상님을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굿 한번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양반 놓고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쓰시면 안 돼.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다.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도 이 병원 의사 사기꾼이라고 해야 돼. 아니 사기꾼 아니에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네. 이 분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이 시청자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좀 분별력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협박. 당신이 죽을 수 있어. 당신 부모가 죽을 수 있어. 당신 남편이 죽을 수 있어. 이건 협박이에요. 내가 점을 볼 때 느끼면 돼. 옳다라고. 네. 근데 그 말 옆에 뭐 죽는다 뭐 한다? 물론 죽을 수 있어. 알아. 그러면 그건 협박이 아니지만 분명히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죽는다고 하면 협박이지. 구술하실 때 내가 결단을 내릴 때 잘 생각하세요. 재수가 있다는데 당신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수가 막혀 있다는데 그래? 내가 원래는 500만 원을 버는데 이 양반 말 맞다나 맞아서 내가 지금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그래? 굿해서 내가 다시 500만 원을 번다면 한 달에 450이 세이브야. 뭐 10달이면 4,500이니까 그 1년이면 5천 이상을 벌겠죠. 괜찮은 계산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굿단가를 5천을 달래. 안 해야지. 이번 시간에 좀 굿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분별력도 필요하고.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점집을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분별력을 위해서 좀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무속의 이야기로 여기 용화당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